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부대들은 잘 지냈어요? 템플 잘 잤어요? 네. 못 잤어? 잘 네? 저 뒤에 중국들은 잘 못 잔 것 같은데? 아, 여기 둘이 들어봐. 둘이 잘 잤어요? 네. 여기 도량이 좋아요. 생각으로 뭐 잠자리 가리지 않으면 굉장히 푹 잘 수 있는, 그리고 또 잠을 푹 자야 생활이 잘 되고. 잘 주무셨어요? 네. 자, 저는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본문이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확실히 알면 그걸로 시작되어서 뒤에 대승불교까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물어요. 정사유가 뭐예요? 바른 사유가 뭐냐고요? 복조보살 대답하세요. 성현보살. 저번 주에 했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 글로 써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수행이냐고 하는 지적하는 거사님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수행이 수행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평생 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안 잡히면 자기가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외우셔야 돼요. 내가 속으로 이해 못했다면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도 했고 속으로 이해할 정도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실수로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얼른 돌아오는데 계속 무지하면 계속 그 짓을 해요. 이해됐나요? 네. 네.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뭐 TV 문학과 이런 거 보면 그 남편이 마누라를 그렇게 조업해요. 네, 그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를 남편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팬 거예요. 그러다가 마누라가 죽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그때 반성해요. 그럼 늦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한두 번 뭐 성질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잘못됐던 일이 아니구나라고 알면 그 뒤로 팰까요? 안 팰까요? 안 팹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 일이 상습적으로 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말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무지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제 인생에서 엄청 바뀐 거거든요. 판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업이 아니라 악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래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 이야기 하세요. 수행이 먼저 돼야지. 네가 마음을 그딴 식으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할 꼬투리가 없어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 나중에 이게 어떻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르침인지 사기인지 어제 제가 후루꾸인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후루꾸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경상도에 후루꾸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해하는 걸 모르겠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외우세요. 죽으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대들이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입문 열고 나가면 기억 못해요. 거기서 웃으면 안 돼요. 쪽팔리는 거지. 그죠? 다시 좀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심이 저렇게 책 갖다 놓고 저렇게 당신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한 곳이 다 읽어보라고 주고 애쓰고 저 앞에서 잔소리하고 있는데, 저보고 잔소리하는 거 시켰어요. 제 방에서 그냥 제 공부하면 끝나는데 뭐 한다고? 저보다 다 어른들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본능적으로 딱 하시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도 잘 안 됐습니다. 무지하게 안 됐는데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저 사성제를 제가 강의에 나가서 설명하려고 몇 번 공부했을 거예요. 제가 사성제라는 단어를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해서 연습해서 나갔을 거예요. 최소. 고진별도 이야기하려고 제가 딱 나갔던 시기에 대략 한 400~500번 정도 계속 새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거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성추함에서 하고 말아요. 네. 대놓고 욕을 세게 하지는 않아요. 혼낼 때 좀 세게 말할 뿐이지. 근데 지금 저번 주에 하는 정사요도 물으니까 전부 다 이제 주디스님 저기 이제 바빠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제가 여기 계속 올 건데 이제 계속 물을 거예요 이제. 네. 정사유가 뭐죠? 다른 사유가 뭐예요? 순리 이욕, 적의, 비폭력. 저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내가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노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출리, 내가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지 집구석 다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이욕은 욕망을 여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욕망적으로 했구나. 오늘 소주 한 병만 먹으면 딱 좋은데 2병 먹었구나. 욕망을 한 병 더 채웠구나.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 병만 먹어야지.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욕이라는 게. 예.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적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두고 보세요. 언젠가 독수로 갈 거예요. 아셨죠? 왠지 제가 싫어. 이런 거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쌓이면 정말 많아져요. 내가 불편해져. 아셨나요? 그 다음에 적기가 세지면 폭력을 쓰게 돼 있어요. 폭력 쓰지. 어떠한 이유든 폭력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전혀 모를 때 있죠. 전혀 모를 때. 완전 모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사실은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렇게 약간의 폭력의 맛을 알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정도의 정도는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훈육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 훈육할 때 약간의 적당한 터치의 매는 좀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교육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건데 그게 어느 정도가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저기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저기의 마음으로 인한 폭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정사유예요. 정견은 뭐예요? 팔정도가 저 책 보시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영, 정정이라요. 칼로 옆을 쿡 찌르더라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명, 정정 이렇게 해야죠. 뜬금없이 제목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야신경 이러면서 하고 반야신경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정견은 뭐예요? 정견. 바른 견해. 자, 이제 제가 물으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정견은 뭐예요? 정어는 뭐예요? 정어, 바른 말은. 바른 말. 제가 사성제 8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아비다마 꼬사, 대승불교, 마상기가 막 나와요. 현장법사 나와서 손오공 막 나오고 이런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뒤에 거 화려한 거 백날 봐봐야 구름잡는 이야기고 지금 당장 요거 아시면 뒤에 이렇게 발전했구나라고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초전범윤경이라고 해요. 원래 초는 없어요. 처음 시작했다는 건 없어요. 전범윤경이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다고 초자를 붙인 거예요. 중국에서.
예. 담마짝 아빠와 따나시다라고 해요. 법률을 굴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굴리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을 굴린 것까지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용어 뜻은 알아야 될 거, 그 내용은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그렇게 제가 약간 욕 섞어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죠? 정사유 그러니까 대답 못 해버리면 이거 저 책 가져갈 필요도 없잖아요. 분명히 라면 받침대 꼭 했을 텐데. 정어는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다 보라고 했는데 보지도 않을 거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첫 번째 이간질하지 않고, 되나요? 그 다음에 거친 말 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였어요? 무의미한 말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거짓말, 이간질, 욕짓거리,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들. 이 네 가지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간질은 요 상대방에게, 두 사람에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헬스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가요. 어제 제가 잠깐 여기 참하시면서 제가 설명해 준 게 있는데, 내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남을 불편하게 없애는 것도 기본이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와 남을 좋게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내가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외우라 그러니까 공부같이 뭐 내 머리는 대박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일단 거짓말하면 내가 피곤해요. 이해되셨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간질하면 불안해요. 얘네들도 싸워 삭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잖아요. 두 사람 붙여놓으면 싸우고 사니. 와, 갑자기 그 불똥이 어차피 나한테 질 거니까. 그래서 이간질 하지 마라. 그리고 거친 말. 제가 욕하면 상대방은 욕 안 하겠어요? 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불편하다고 그 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무의미 없는 말은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정체성이 혼돈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정신과 물질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몸이 있고 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몸이 있고 정신이 있다고 합시다. 정신과 육체라고 합시다. 아니, 육체와 정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육체와 정신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50대 50이에요? 그죠? 이거 영역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정신과 육체를 같이 붙이기도 그렇고 떼기도 그렇고 함께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간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절반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하기는. 그죠? 그런데 인도 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정신이라는 요 이름 붙인 거 있잖아요. 내가 손이야, 왼손이야. 네? 근데 물질이 있었으니까 이 손이라고 일 붙였잖아요. 왼손. 내 손이 왼손이니까. 왼손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육체적인 거는 왼손 요거지만 이름 붙인 건 왼손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영역이 다르고 그냥 요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이 떨어져 설명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가 않고 이 육체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이 왼손이라는 건, 이 자체는.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름 붙인 왼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네가 왼손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네 왼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너가 지금 없을 때는 왼손이 없었는데 너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왼손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왼손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그만큼 이름이나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의미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물질의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 그 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응?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상황 정황을 내가 감지하지 못한 걸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무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책만 쳐다보냐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러한 이외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외의 행동에서 내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이트클럽을 갔어. 요즘 나이트클럽 가나요? 그런가요? 아니, 뭐라 그래요? 나이트클럽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금? 아무도 안 가봤어. 하여튼 춤추는 데 갔어. 예? 춤추는 데 갔는데 나 혼자만 신나게 거기 춤추는 곳이니까 나 혼자 신나게 춤추고 집에 왔단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맞죠? 괜찮아요. 근데 내가 거기가 춤추는데 다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면 춤추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춤추고 갔다 와서 내가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춤추는 거 가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는 생각이 벌써 무의미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나에게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다. 타인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 없이 그냥 주댕이 씹으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몰라요? 그래서 무의미 없는 말을 대수술은 하지 마라. 이렇게. 왜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표현을 강하게 합니다. 요게 정오예요. 거짓말, 이간질, 그 다음 거친 말. 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근데 거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치다라는 게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상대 비하 발언하는 거예요. 대놓고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없는. 제가 옛날에 찜질방 한창 유행할 때는 찜질방 가서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으면서 쓸데없는 뒷담화까지 하고 있고 요즘은 카페 가니까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저 냉커피 시켜놓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어예요. 저도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빨리 알아차려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또 했구나. 반성하고 다시 회개하고 합니다. 그게 정어입니다. 다음에 만날 땐 정어가 뭐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당연히 정사위도 묻겠죠. 8정도는 다 물을 거예요. 뒤에 정연과 정정이 어려워요. 이건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앞에 건 기본적으로 아셔요. 앞에 정사유는 출리이욕을 사유하고 저기의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폭력을 쓰지 않는다. 정어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다음은 정업이네요. 정업은 뭘까요? 저번 주 제가 이야기해줬어요. 정업도 그때 5가지 이야기해줬어요. 우현주 보사님 왔어요. 왜 왔어? 왜 왔어? 저기 몇 명인가? 몇 명인가 시간으로 왔어요? 그렇구나. 나는 또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제 목적을 알았으니까. 정업은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오개. 그쵸, 5개에 들어있죠. 제가 어제 작년에 벌써 작년 가버렸는데 저번 주에 이야기 해드렸어요. 5개를.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제가? 그렇죠. 주지 않는 것을 내가 임의로 가지지 않는. 길거리 갔는데 5만 원 떨어져 있어요. 좋아요, 말아요. 이게 아니지. 네 거 아니에요. 주는 건 다르세요. 나머지는 네 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한다고 전 세계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다 찾아주고. 네. 5만 원. 옛날에는 이렇게 뭐 찍힐까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는 CCTV를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내 거 아닌 것 같다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경찰관 여기 더 떨어졌어요 하고 이제 전화하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심성은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좋은 심성인 것 같아요? 아이 마음속에 불교의 부처님이 가르치는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움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몇 단 두드려 맞으면 그때부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다수 그래요. 초장에 다 깨지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먼저 깨졌다가 나중에 독립운동에서 이겨내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방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대 맞으면 이제 아프네 하고 덤벼드는 좀 끝에 이기는 6.25 전쟁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만 약간 좀 깡다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맞아봐야 아는 건데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네. 주는 거 받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빨리 외우려고 불음행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감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헛짓거리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의 생활상에서는 바람 안 피우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신뢰도도 다 깨지고 추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건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알려주는 게 바람 피우지 마라. 온갖 짓 다 해야 되거든요. 바람 피우려면. 그죠? 거짓말도 해야 돼. 그죠? 작전도 짜야 돼. 드라마 보니까 뭐 별게 다 나오더만요. 어떻게 그 작가들이 그런 머리로 사는지 나 모르겠어요. 걔네들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세 가지죠. 자 그러면 정사유, 정업, 정업 합해서 몇 개? 뭐야 문도 안 열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타인에게 피해도 안 주지만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쾌함이 없게끔 하려고 해요. 불쾌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인도 말로 하면 두카예요. 두카의 두예요. 불쾌하다. 명사형으로 두카가 된 거예요. 그걸 중국말로 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두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차피 한자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럼 고라고, 고통 이러면 고대 이름 끝나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니까, 이 두카라는 말을 펼치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말해요. 그럼 이제, 두카라는 말에 두가 이제, 불쾌하다. 불쾌해. 이런 뜻이에요. 끝내 뭐냐면, 두카를 없앤다는 소리는 불쾌함을 없앤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열 가지의 10선법을 부처님이 알려줘요. 100가지라고 헤아리려 하다 10가지라고 알려줬어요. 첫 번째, 제가 이거 지금 한 5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면서. 첫 번째, 뭐였죠? 출리. 아니, 자, 정사유 첫 번째 뭐죠? 앵무새 같다라고 욕먹어도 괜찮아요. 네.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이렇게 했다. 아셨죠? 네. 출리 이욕이에요. 세 가지니까 사유잖아요. 그 다음에 어고 말이고 그 다음에 업이잖아요. 그죠? 행동. 첫 번째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두 번째 뭐죠?
적의. 적대시하는 내 의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왠지 싫은 거야. 자지 말고. 적대시하는 거. 세 번째. 그렇죠. 폭력입니다. 언니 일 가만히 있어. 알겠어요. 다른 사람 대답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어 첫 번째. 거짓말. 그 다음 이간질. 그 다음 아니 실경도 네 번째 가시고 거친 말, 욕. 네? 거친 욕 이렇게 합시다. 거친 욕. 거친 말인데 거친 욕. 네 번째는 무의미한 건데 시대는 소리. 이렇게 외우기 좋지 않아요? 저도 머리 많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업에서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네.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는 불살생 이래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너무 막 군대식 같이 돼요. 그래서 풀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뭐예요? 내 스스로 임의로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정답. 기억하라고 제가 바람 피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채우려고 바람 피우는 거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요게 지금 10개예요. 요거를 10선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수경이 읽었는 내용에 시박참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이 10선법과 이 시박참회는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10가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편한 거야. 내 속 시끄러운 거 없앤다. 이거에 걸려들면 인생이 속 시끄러워져요. 살생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징역 가야죠. 벌써 괴롭죠?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어디가 갇혀있다라는 게. 뭐 갇혀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방구석에서 한 열흘만 안 나와보세요. 물만 마시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갇혀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10가지가 10선법이에요. 이 10선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미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미래에는 복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그죠? 한 달에 1억 벌어요. 그죠? 그러면 소주 먹던 사람이 안주 먹겠죠? 네? 네? 소주 먹어요. 안주 먹어봐야 가끔 먹지. 그러니까 하던 짓이 크게 안 변해요. 네? 웃긴 게 뭐냐 하면 25평 아파트 살다가 로또가 돼서 32평, 38평, 50평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줄어들어요. 왜? 청소하기 귀찮아서. 관리비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많은 돈 어떻게 해? 네? 많은 돈 어떻게 해? 부처님 늘 하시는 말씀, 돈 많이 벌어라. 대신 너무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누어 써라. 네. 그럼 나누어 쓰면 내가 손해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웃기게.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자기가 뭐 해서 이렇게 월급 주고 넉넉하게 주잖아요. 월급 주고 막 이렇게 돈을 말 그대로 버는 거 못지않게 풀잖아요. 아니, 바깥에 푸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풀고 싹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거짓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도와주면서 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이 액수가 커지죠. 네? 1,000만 원짜리 장사하다가 1억짜리 장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실질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도움되게끔 나눠주라는 소리예요. 심지어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그 거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 기부 좀 하겠습니다 하고 기부를 해가지고 정사도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부처님이 그러셔요. 네 마누라한테 보석이라도 하나 사주라고. 네 마누라는 고생 안 했냐고. 네. 마누라 입장에서는 그것도 행복의 일환일 수 있다. 요만큼일 수 있다. 너무 그렇게 위로해준다 생각하고 뭐 그죠? 요즘 뭐 아들내미가 티 하나 사오줘도 고맙잖아요. 그죠? 아, 괜찮냐 생일이라고 좋은 티 하나 사주면 그죠? 왠지 한 번 더 이렇게 그죠? 그렇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혼자 소주 먹다가 양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봐야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 보살님들 뭐 빽 들어봐야 그 명품 빽 해봐야 나중에 과일은 비밀 거면 몽대를 들고 오고 있는데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넉넉하게 나눠 쓰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복덕이 늘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자세가 이 십선법에 들어있습니다. 네? 네.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는 이러한 계율을 잘 지키면 나의 무슨 씨앗이 자라나요? 무슨 씨앗이 자라나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이 십선법 중에 하나를 잘 지키면 어떠한 씨앗이 자라나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생활에 내 삶에 아니 내가 막 죽였어요. 막 살생을 막 했어. 내 마음에 무슨 씨앗이 죽어요? 네, 자비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무자비라고 아셨나요? 네, 무자비해져요. 자비심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렇게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안 돼요. 연민심이 안 생겨요. 안타까워 이런 마음도 안 생겨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주지 않는 걸 임의로 가지 어떻게 되죠? 무슨 씨앗이 사라져요? 주지 않는 걸 내가 임의로 막 가져 뺏어 도둑질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씨앗이 사라져요? 복덕의 씨앗이 사라지죠. 그죠? 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씨앗이 사라져요? 거짓말하면 무슨 씨앗이 사라져요? 진실의 씨앗이 사라지죠. 자, 감각적 욕망 때문에 뭐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 무슨 씨앗이 사라져요? 응? 응? 무슨 씨앗이 사라져? 바람 피우면 청정의 씨앗이 사라져. 정신 상태도 홍황 탁하고 몸도 더러워요. 네? 이해되셨나요? 몸도 많이 상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 십선법을 전체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이러한 이 마음가짐이나 지혜로움이 그죠? 이 지혜로움이 무엇 때문에 사라져요? 무엇 때문에 사라질까요? 이렇게 싹 돌리면 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십선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이 지혜로움이 무엇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증류주 소주. 두 번째 과일주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인데 정유주, 과일주, 마약. 예? 마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게으름을 부르는 음식. 요거 세 개도 게으름을 불러요. 근데 게으름을 부르는 음식이 뭐냐 하면 오늘 삼겹살 먹을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삼겹살 먹을 거잖아요, 저녁에. 삼겹살만 디립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힘들죠. 그죠? 그러면 삼겹살만 디립다 먹으면 편에 잘까요? 안 잘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소고기 먹을 거예요. 예? 안심 뭐가 있지?
살치살? 뭐가 있어요? 새우살? 등심. 등심 먹을 거예요? 자, 등심만 먹어줄게요. 등심 되는 거예요. 에이? 아셨죠?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작년인가, 저작년이군요. 스웨덴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요만큼의 100g의 소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몸에 흡수시켜서 몸에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100g이 그대로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냐고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0g을 몸에 흡수하려면 300g 먹어야 돼요? 그죠? 이거 저 그거 보고 와, 이 부처님 알고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100g을 먹기 위해서 야채를 3배를 먹어주면 이 100g이 그대로 소화된대요. 그러면 300g을 먹으면 100g이 소화는 안 된대요. 그래서 고기만 400g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100g이 겨우 될똥 말똥으로 소화된대요. 근데 야채를 한 300g 먹으면 이게 100g이 고스란히 몸에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이 된대요. 이 말이 뭐예요? 골고루 게으르지 않게끔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빠마라고 하거든요. 게으름을 부르는 음식들. 그러니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이제 여자분들이 꽤 있고 젊은 친구들이 오늘 있으니까 뭐 무슨 포도 다이어트, 뭐 소고기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거 있죠. 그게 사람 몸을 맛에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오히려 그렇게 먹으면 몸이 더 늘어져요. 네, 처음에야 뭐 가뿐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 증유주, 과일주, 마약, 너무 음식을 편중하게 먹는 거.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라지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음주를 하면 무슨 씨앗이 사라져요? 지앗이란다. 지혜의 씨앗이 사라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씨앗 5개를 심어드렸어요. 맞죠? 첫 번째 뭔 씨앗? 자비의 씨앗. 두 번째 복덕의 씨앗. 세 번째 진리의 씨앗. 진실의 씨앗. 내가 진실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정의 씨앗. 그거는 막 들어오는 노래. 바람 안 피우니까. 그 다음에 지혜의 씨앗. 씨앗의 5개를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드렸어요. 이제 그대들이 어떻게 꽃 피우냐라는 것은 내용 스토리가 다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 씨앗을 잘 피워서 만개한 꽃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치는 거 빨리 끝내라 소리. 자, 끝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맛있는 국수인가? 네, 국수 맛있게 드시고. 네. 주지스님 오시면 주지스님이 어른들 성지순례 가시는데 시다하러 가세요. 시다. 여러분들이 대장으로 여행 갈 때는 안 힘들어요. 시다하러 가잖아요. 2배로 힘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가는 건 안 힘들어요. 너를 모시고 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안 갑니다. 내가 대장일 때만 갑니다. 그냥 이게,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세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 젊은 친구들하고 가잖아요. 네? 요 젊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얘네들 별로 안 힘들고 저도 별로 안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세대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아니, 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요 세대의 어떤 사고의 차이가 조금 없지 않아 있으면, 차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특색인데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러 주지스님이 시다하러 간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시고요. 또 워낙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는 스님이라 조금 안에 이제 불사 여기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요거 할 때도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외부 활동이 더 많으시니까 아마 저하고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차피 묻는 건 딱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배워오십시오. 범위생 들어왔어. 그 뒤에 빨리 체크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봐봐. 나는 성수경 막 치고 있을 때 아이씨 내가 대답하고 만다. 아셨죠? 자, 어쨌든 오늘 잘 버텨주셨고 시간이 됐으니 공양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하세요. 네.